사회주의는 배급사회이기 때문에 품질이 엉망이다. 선택당하지 않아서 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소비자에게 불친절하고 소비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생산체제로서 우리가 전혀 지향해서는 안 될 그런 생산체제다. 시장경제야말로 명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의 식구들이 만들었는지를 구별하는 그런 체제다. 안녕하세요. 자유시민 여러분, 자유시민TV 박종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그 블로그가 있거든요. 통일인사이드라고. 여기에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평양이 이 우리의 도시의 미래인 것처럼 그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익대 임동우 교수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글 제목은 뭐냐 하면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이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목부터가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뭐 그린벨트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서울도 그린벨트가 있고 도시에 공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도시의 모양 자체가 시민들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인 것처럼 잘못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치 평양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아주 정다운 곳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뭐라고 썼냐면 누가 생산한지도 모르는 대기업의 된장이 내 냉장고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동네 사람이 만든 된장이 내 냉장고에 들어와 있고 내가 아는 동네 사람이 만든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제 사회주의 도시에서 교훈을 얻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주의가 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의 된장,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든 운동화 아주 정겹잖아요, 느낌이. 그런 것을 먹고 신고 다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임동우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시가 시장경제, 자본주의 대량 생산 산업구조에는 맞지 않았지만 앞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이런 데서는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매스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은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춤형을 대규모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구두 같은 거를 맞춰 신었잖아요. 양복도 맞춤 양복점에서 맞춰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그 기성복 파는 데가, 그리고 기성화 파는 데가 이미 디자인별로 또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골라서 신으면 맞춤 구두 그리고 맞춤 양복과 진배가 없이 신고 입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든 된장,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든 구두, 운동화,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든 양복, 이거는 자본주의 초기 모습 아니에요? 시장경제의 초기 모습, 사회주의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낭만과 향수를 자극하는데 저는 시장경제 자체는 이런 낭만과 향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런 브랜드, 내가 아는 사람, 그 회사, 이것들이 점점 더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선택을 많이 받아서 큰 기업으로 된 경우다. 그래서 그 임동우 교수가 진짜 향수 어리고 좋아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경제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동우 교수는 자기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은연중에 바탕을 깔고 있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 도시가 미래의 모습이다. 즉 시장경제 다음에는
사회주의다. 이걸 밑에 깔고 있어요. 대량 생산 시대가 시장 경제라면 맞춤형 소량 생산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이론이죠? 현재가 자본주의고 미래가 사회주의라는 건 이건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이런 마르크스의 이론이 통일부 블로그에 통일인사이드에 버젓하게 올라가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시장경제사회에서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를 신고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을 먹고 또 입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욱 교수는 이제 된장과 운동화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된장과 운동화가 내가 아는 사람, 직접 접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좀 원시적 시장경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된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된장들을 사람들이 막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된장이 더 잘 팔리게 되고, 그러면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큰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예컨대 그 유명한 고추장, 된장 이런 공장이 뭐예요? 순창 고추장. 고추가 순창에서만 나는 게 아닌데 거기서 맛있게 하니까 순창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샘표 된장, 샘표 간장, 샘표 고추장, 그리고 뭐 몽고 간장, 뭐 이런 형태로 브랜드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동화는 어때요? 운동화 브랜드는 뭐 르카프 있죠. 동양고무공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그런데 이제 명칭을 르카프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 휠러 운동화,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게 다 인기를 끄는 거잖아요. 아디다스 누가 만든 거죠? 독일의 아디다스 형제가 만든 거예요. 휠러 누가 만들었죠? 지금 이제 한국 브랜드가 됐지만 최초에는 휠라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나이키 이것도 누가 만들었냐면 나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제품들을 선호하게 된 결과 또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누구의 제품인지를 모르고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시장경제의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시장경제는 반드시 신뢰와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해달라고 하고 반품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든 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누가 만드는지 알죠? 아이폰 누가 만들어요?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믿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줄을 서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 누가 만들어요? 삼성의 이건희가 만들었고 지금 뭐 이재용이 만들고 있죠. 임동욱 교수는 이재용이 만드냐, 스티브 잡스가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최초에는 그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기를 얻은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만든 노동자가 누구냐고요? 그걸 모르죠. 모르는데 이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워커, 뭐 레이버 이런 게 아니고 컴퍼니라는 말입니다. 컴퍼니. 컴퍼니가 무슨 노동자예요?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회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퍼니는 COM, 이것은 라틴어로 CUM, 쿰이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다. 페니는 뭐냐? 라틴어로 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해서 컴퍼니가 된 건데, 함께 빵을 먹는 사이. 어떻게 함께 빵을 먹게 됐을까요? 인기를 끌고 혼자서 만들기 버거우니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감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을 때랑 사람들을 열어드렸을 때랑 품질이 똑같아지도록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컴퍼니가 함께하는 노동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함께 밥을 먹으니까 먹을 식자, 입구자에서 식구예요. 우리 식구. 그러면 삼성이라면 미국식으로, 유럽식으로 이름을 지면 이병철과 식구들. 그렇게 되겠죠. 현대라면 정주영과 식구들.
이렇게 되겠죠. 외국에 유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은행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죠? JP 모건이 있습니다. JP 모건 앤드 컴퍼니. 회사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JP 모건과 식구들. 이렇게 특히 돈과 같은 경우는 진짜 신용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습니다. 출판사를 들으면 맥그로 힐 앤 컴퍼니가 있어요. 맥그로라는 사람하고 힐이라는 사람 둘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드는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들어가 있죠. 소비자들은 바로 누가 하는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의 소비자들은 자기한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내가 아는 동네 사람이 만든 된장 고추장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순창 된장 고추장을 택하겠어요? 저는 순창 된장 고추장을 택하리라고 봅니다. 쿠쿠밥솥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평양의 어떤 전기밥솥을 택하겠어요? 쿠쿠밥솥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 갔다 오면 제1 소지품이 뭐냐면 일본의 그 조지루시 코끼리 밥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는 쿠쿠밥솥이죠. 쿠쿠밥솥이 북한에서 굉장히 인기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쿠쿠밥솥이 인기라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서 만든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라는 거예요. 아모레 화장품, 한국 화장품, 내추럴 리퍼블릭 이런 거. 중국에서도 짝퉁이 나오는데 써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쪽을 택한다. 누가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양 사람들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 사회주의 경제는 뭐죠? 계획경제고 배급경제입니다. 계획은 얼마 생산해서 그것을 어떻게 배급하느냐예요. 그러면 거기에 선택권이 있을까요?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배급경제는 된장도 누가 생산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운동화도 누가 생산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급받는 거지.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군대에 가서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냥 사이즈에 맞게 군하고 군복을 입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생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동욱 교수가 사회주의의 배급경제의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옛날에 그러던 시절이 그리워. 사람들에게 향수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두를 맞추고 양복을 맞추고 하던 시절이 그립죠. 그러나 기성화, 기성복을 만들면 훨씬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춤 구두, 맞춤 양복을 선택하지 않고 기성화, 기성복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했죠. 매스 커스터마이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기성화, 기성복은 사람들의 신체 치수나 이런 거를 일일이 신체 크기의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선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성화, 기성복이 어떤 시즌이 지나면 어디로 가요? 아울렛 시장으로 가죠.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인터넷 기반으로 사이즈나 이런 게 딱 오면 그에 따라서 컴퓨터로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런 그 고도의 장비를 갖추는 것은 우리 이웃집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가 더 고도로 발전한 단계고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미화를 하는 통일인사이드에 나온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하면 사회주의는 우리의 미래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정겹게 그리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시적 모습이다. 사회주의는 배급사회이기 때문에 품질이 엉망이다. 선택당하지 않아서 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말로 소비자에게 불친절하고 소비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생산체제로서 우리가 전혀 지향해서는 안 될 그런 생산체제다. 시장경제야말로 명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의 식구들이 만들었는지를 구별하는 그런 체제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과 그 식구들이야말로 점점 규모가 커진다 생각합니다. 어때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생산체제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알 수 있나요? 오늘 이야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